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총선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사전투표를 꺼리던 보수층이 대거 참여한 결과라고 봤고,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텃밭 부울경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중 격전지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각각 여성 혐오 확신범, 이젠 파틀막이라며 더 거칠어진 구호로 맞붙었습니다. 미국 뉴욕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일대 지진으로는 14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는데, 다행히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었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리고 진행 중이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대부분 20도를 넘는 등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벚꽃축제를 비롯해 전국의 벚꽃 명소에는 상춘객들의 발길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투표 같은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정치권의 관심은 50석 플러스 알파로 추정되는 초접전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3%포인트 이내로 승부가 난 지역구는 20곳이 넘습니다.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에 우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어떤 쪽이 맞는지는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마저 이른바 블랙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마감된 22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총선보다 4.6%포인트나 높았죠.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은 이미 표심을 결정했습니다. 저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인 오늘도 사전투표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투표장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은 봄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소중한 한 표를 먼저 행사했습니다. 오후에 꽃놀이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또 투표를 하고 또 가족들하고 또 시간 보내는 게 또 좋다 보니까. 투표일에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돼가지고 주인을 내 손으로 꼭 뽑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거 좀 알려주려고. 22대 총선 누적 사전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4.6%포인트 높은 31.28%로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모두 1,385만 명이 참여해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꼴로 이미 표심을 결정한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 투표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이 25.6%로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함은 밀봉된 채 각 시군구 선관위 감시 아래 보관된 뒤 오는 10일 본투표가 끝난 뒤에 함께 개표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 배경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보수층이 결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열기가 뜨겁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건 보수층이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사전투표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범죄자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장에 나가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수개표 병행 등으로 사전투표 신뢰성 문제가 많이 해소되면서 보수층이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해석은 다릅니다. 역대 총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성난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고 보수색이 짙은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해석과 달리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유권자에게 익숙해지면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각 정당이 얘기하는 자신들이 유리하다 이 논리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전투표가 특정 세대가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지적처럼 사전투표 제도도 정착된 데다 연령대별 유권자 분포도 변한 만큼
높은 투표율에 따른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섣불리 예측하는 건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앞서 보신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 기자, 이 총선 시작 국면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만 보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딱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불신이 팽배해서 역대급 낮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불거지며 민주당이 정권 심판 여론을 흡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투표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 29%, 국민의힘 39%, 조국혁신당 10%.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근데 2주 전과 비교해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대로였지만 국민의힘이 5%포인트 올랐고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 4%포인트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보수와 진보 진영이 이렇게 강하게 결집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네, 여야 모두 위기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선의 결과를 맞춘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십시오. 민주당은 여론조사 믿고 방심해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까 봐, 국민의힘은 혹시 포기할까 봐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높은 사전 투표율은 여야의 이런 전략이 통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입니다. 예. 벌써 10년째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투표소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고요. 미리 투표를 하면 선거 당일 오롯이 휴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도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 내놓더라고요. 보수 계열 정당이 그간 본투표 독려해온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인데 정권 교체로 선관위도 어느 정도 믿을만해졌다는 판단 하에 보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를 한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념이었잖아요. 네, 진짜 그랬는지 지난 선거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21대 총선 보면은요, 3%포인트 이내 초박빙 결과를 낸 곳 23군데였는데 이 중 12곳이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이 역전해서 승기를 잡았더라고요. 본투표에선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대선 때는 달랐습니다. 사전투표율 36.9%로 역대 최고였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바람을 잡는 효과는 있다. 이런 게 정치권 얘기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는 게 연일 보도가 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고민하는 유권자들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도 결국엔 젊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이제 투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개혁신당에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기자, 이런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지느냐도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 건 분산 효과일 뿐 전체 투표율과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분산 투표를 하는 거죠. 자기 시간의 편의에 따라서 그냥 부담 없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율이 이제 높아진 거고. 남은 3일 여야가 가장 주력할 부분도 바로 투표율 높이기일 텐데요. 여야 모두 인정하는 박빙 지역 50곳이 넘습니다. 이곳에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범야권 200석도 반대로 국민의힘 과반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17대 이후 총선 결과를 보면요. 여야가 팽팽했던 결과를 냈던 건 20대 총선뿐이었습니다. 민심이 한쪽으로 쏠린 적이 더 많았던 겁니다.
더욱이 여론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는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이 3인의 후보자 리스크가 막판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민주당이 지속 강조해온 정권 심판론이 야권 표심을 하나로 모으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선거 유세에 나선 각 당의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인 부울경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을 쓰레기 같은 여성 혐오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일정인 경남 거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을 한 김준혁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나베로 칭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세주의를 끌어올렸습니다. 실수가 아닌 확신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런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이나 여성 혐오 의식은 한영의 불량품의 실수라든가 일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섰다며 차별성을 부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변태적인 음담패설만 차 있는 사람들과 진짜 여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비교해 봐주십시오. 총선 전 마지막 주말 한동훈 위원장은 수도권을 벗어나 이곳 부산을 찾았습니다. 경남, 울산, 대구 등 전통적인 보수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 표심이 분열된 대구 동성로를 찾아 표심 결집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대파 헬멧을 들고 정부가 입틀막, 칼틀막으로도 부족해 파틀막까지 하고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인의 접전을 보였던 서울 중성동 을을 찾아 박빙의 승부라며 정부 여당의 가짜 사과쇼에 속지 말고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주말 첫 공식 일정으로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접전 지역 중 하나로 지난 주말에 이어 일주일 만의 방문인데 이 위원장 이곳을 시작으로 접전 지역에서 막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특히 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를 지적하며 정부가 파틀막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제는 파틀막까지 합니다. 대파로 무슨 패러라도 한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입니까? 지지자에게 받은 대파 헬멧까지 든 이 위원장은 선관위조차 폭압적인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천과 양평, 포천 등 경기도를 잇따라 방문해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언급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 나라를 팔아먹어도 빨간색이야 라고 하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위원장은 내일 민주당의 험지 서울 강남 3구와 하남을 방문해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제3지대 정당은 대한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양당을 검찰 독재와 방탄 대표로 비판하면서 중도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돈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4년 전 의석수 6석의 원내 3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선 심상정 후보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 심 후보 지역구를 찾아 진짜 진보정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녹색정의당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녹색정의당 방탄할 대표가 없고 배우자도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수도권에서 심판 자격이 있는 진짜 야당은 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심판,
검찰 독재 복수 같은 나쁜 정치론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고 지금의 야당은 심판할 자격도 없다며 중도층 표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 누군가를 심판하려면,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스스로 먼저 당당하고 정의로워야 할. 개혁신당, 서울의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젊은 층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이 거대 양당의 선거 전략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며 이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의 시계를 3, 4년 전의 과거로 젊은 사람들이 위선의 치를 떨던 그때 그 시절로 돌리는 것이 아닐까 너무 두렵습니다. 선거 막판 견고해지는 양당 체제와 조국 혁신당 돌풍 속에 제3지대 정당들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고 대안 세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네, 김지영 기자와 총선 관련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에서 사전투표했습니다. 여러 곳 다녔어요. 특히 눈길이 끄는 곳이 있었어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조국 대표도 급히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예. 다음 행선지는 공교롭게도 부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조금 익숙하실 겁니다. 지난 1월 부산을 찾았다가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송됐던 병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 갈등 상황이니까 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기자가 얘기한 당시에 헬기 이송 논란이 떠오르거든요. 네, 당시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타고 이곳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선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부산대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병원장이 요청한 병동 신축 비용 등 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부산대 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대한민국에서 17개 센터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외상센터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방문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대파 이야기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위원장이 파틀막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그림을 하나 보면요. 조국 혁신당이 올린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 제목부터 벌써 대파입니다. 대파요. 네. 예. 조국 혁신당이 한 아티스트와 협업한 그림인데 투표소 앞에 유권자가 아닌 대파가 쭉 늘어선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전투표 주의사항을 담은 포스터도 대파가 주인공입니다. 특히 대파를 밖에 두고 오라는 문구와 함께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해도 된다는 공지까지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과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고가 파우치 수수 논란까지 동시에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어떤 단어들을 썼냐면 샴푸, 초밥 도시락, 위조 표창장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먼저 부산 유세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야권이 투표소 대파 금지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자 반격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선관위에 질의한 투표소에 소지할 수 있는 물품 목록에는 일제 샴푸와 초밥 도시락,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이 담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떠오르는 물품이죠. 국민의힘은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아빠면 좋겠다라고 있어요. 누가 무얼 두고 한 말이에요? 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에게 한 말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경쟁자죠.
개혁신당은 공 후보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꼬집은 겁니다. 저희 아빠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회의원 후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어여쁜 자녀들에게 아빠 찬스 계속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 위원장은 최근 화성을 해서 이준석 대표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선 전에 실마리를 찾나 싶었던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오히려 극명한 입장차만 재확인했죠. 의료계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에 변함이 없고 정부는 총선이 끝나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면서 강공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면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대안을 아직은 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MBN에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는 증원수를 객관적 기구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통일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증원 규모를 제시해도 정부가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고 정확한 수치인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과의 협상도 사실상 실패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압박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할 수도 있는 건데 이 경우 의정 관계는 다시 크게 틀어질 전망입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학생, 전공의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편 집단 휴학으로 개강을 미룬 전북대 등은 다음 주부터 원격 수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 전국 고속도로마다 사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성과 경북 상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때인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노아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가운데가 꽉 막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안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내리막에서 차로를 바꾸던 SUV 한 대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화물차 세 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뒤집힌 겁니다. SUV 운전자와 탑승자 두 사람이 숨졌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 명도 다쳤습니다. 흰색 승용차의 절반이 형체도 없이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20대 여성이 만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선두 4차로 2차로로 가다가 갑자기 우측에 맨 끝에 갓길에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돌아가지고 1차로로 간 거예요.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터널 안을 달리던 흰색 SUV가 앞선 승용차를 들이받자 뒤따르던 차도 피하지 못하고 줄줄이 뒤엉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상주 당진 영덕고속도로의 한 터널에서 차 4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SUV 운전자가 얼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바다에 빠진 한 남성이 바다 위에서 해경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나는 일이 있었고요. 새벽 시간 서울올림픽대로에선 사고가 난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으면서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소식 박상호 기자가 이어갑니다. 해경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진 남성에게 헤엄쳐 다가갑니다. 남성은 의식을 잃고 하늘을 보며 떠 있는 상태. 해경은 물속에서 바로 응급처치를 하고 배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빠른 처치 덕에 남성은 육지로 옮기기도 전에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의식 없었다가 CPR 실시하여 의식 돌아온 상태.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가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원 삼척시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40대 운전자는 차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얼굴과 기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도착했을 때 여기저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바깥에. 달려달라 해가지고 경찰차 타고 또 병원을 가고 그래요.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선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된 벤츠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벤츠 승용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벤츠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뒤차에 탄 20대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좀처럼 지진이 없던 미국 뉴욕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렸고요. 유엔 안보리 회의도 잠시 멈췄다 합니다. 이 높은 건물에 또 인구도 많은 곳인데 천만다행히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5일 오전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립니다. 집에서 한가롭게 쉬던 가족들이 놀라고 애완동물은 미리 감지하고 주인을 향해 뛰어갑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던 안전보장 이사회는 잠시 멈췄습니다. Madam President, am I okay to continue? 미국 동부 뉴저지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 등에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again, we are going to be reviewing all potentially vulnerable infrastructure sites throughout the state of New York that is critically important in the aftermath of an event like this. 하지만 지진 발생 40분이 지나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I felt scared and I was so surprised. I couldn't believe that there was an earthquake in New York City. 뉴욕 JFK 공항 등 미 동북부 일대 항공기는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었고 여진도 발생해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 트럼프 극우 공화당 의원인 테일러 하원 의원이 지진을 신이 보내는 회개하라는 신호라고 말하면서 네티즌들의 반박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대만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고 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피해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동굴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구조대원의 등에 업혀 무사히 탈출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6명은 실종 상태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通通昨天的话，通通在这个地方，帐篷都在这个地方。然后因为他们从外地来的，台北那边路不通，就高雄的跟屏东的从那边从南部这边上来的话是可以，但他们人的话是救难队人员来，还有一些搜救口。 구조팀은 실종자와 고립된 인원들 대부분은 타이루거 국립공원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해발 3,700m에 이르는 산봉우리 수십 개로 둘러싸인 이곳은 경치가 좋지만 그만큼 산세가 험해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여진도 구조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7시 58분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뒤 현재까지 600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我这住的那个大楼整个倾斜歪了，所以根本就不能住人。如果再真的有余震的话，可能还有倒下来的危险。 다행히 화롄 시내는 부서진 건물을 철거하는 등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TSMC 측은 반도체 생산 공장 내 설비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정상 가동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오늘 전국은 봄꽃에 푹 빠진 날이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길에는 꽃만큼이나 시민들도 많았고요. 벚꽃이 지나간 남녘에는 노란 유채꽃 그리고 연분홍빛 서부 해당어가 피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참 좋은 계절이죠. 강세훈 기자가 그 모습 전해드립니다. 1800그루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여의도는 지금 지천이 벚꽃입니다. 하얀 팝콘이 열린 듯한 벚꽃 주변엔 인파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너도 나도 카메라에 봄날의 추억을 간직해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게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꽃도 너무 하얗고 예뻐서 너무 좋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펼쳐진 들판을 노란 유채꽃이 가득 메웠습니다. 후드러진 꽃길을 가득 메운 상춘객들.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봄 정취에 취해봅니다. 전남해안 사찰에서는 나무에서 피는 서부해당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꽃이 만개하면서 산책로마다 연분홍빛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서구 해당화 처음 구경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황홀한 꽃인지 몰랐다고. 봄철 별미로 손꼽히는 도다리와 쭈꾸미를 맛보려고 온 인파로 수산물 시장이 북적입니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은 미꾸라지와 금붕어 잡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쑥을 넣어서 끓인 도다리와 알이 가득 찬 쭈꾸미는 산의 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와, 이 도다리 쑥국 우리가 말로만 듣던 거 한번 먹어보니까 역시 봄에는 도다리 쑥국.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최근 매장 안에서 대화를 금지하는 카페와 식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색다른 것을 찾는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의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면 이용 수칙 안내서를 건네봤습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귓속말도 금지입니다. 메모지에 주문을 적어 전달하면 소음이 적은 수동 그라인더로 커피를 내려줍니다. 개업한 지 석 달이 조금 넘었는데 최근 SNS 등을 통해 이색 공간으로 알려지며 매출이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공부하거나 다른 독서를 하고 싶어서 이제 카페를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확실히 대화 소음이 없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너무 많으니까 약간 특이한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서. 일반 카페 소음이 70데시벨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권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대화 금지 카페는 50데시벨로 조용한 사무실 수준입니다. 제가 이곳에 1시간 동안 머물렀는데요. 음악을 제외한 다른 소리는 듣기 어려웠고 함께 온 취재진과도 손짓과 몸짓으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대화를 아예 금지하는 식당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을 넣고 어두운 조명 아래 손님들은 묵묵히 식사에 집중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개인 시간을 방해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늘어 이러한 매장이 관심받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타인에게 받는 피로감을 줄이면서 완전한 고립을 피하려고 하는 역설적인 심리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화 금지를 콘셉트로 하는 매장은 10여 곳으로 추산되는데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올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주가 없는 곳이 7곳이나 됩니다. 치솟는 공사비 때문에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라 4, 5년 뒤가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좋은 입지와 상징성 탓에 10대 건설사 2곳이 막판까지 경쟁을 벌인 끝에 현대건설이 사업을 따낸 겁니다. 단지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라도 뭐 좀 확실하다 하면 그게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여의도 1호 재건축인 이 단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수주시장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강남권인 서초나 송파구에서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유찰된 정비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뛰자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조차 수주전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4조 원 정도로 2년 전과 비교하면 40% 줄어들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등 7곳은 한 곳도 수주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준금리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 물가가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변화 요인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분간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로 주택 공급이 줄면 4, 5년 뒤에는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잘 나가던 한화의 류현진이 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키움전에서 9점을 내주면서 강판당했는데요. 프로야구 복귀 후 세 차례 경기를 돌이켜보면 79를 넘길 때부터 두드려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체력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교환 기자입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4회까지 단 한 개의 안타만 내주며 순조로운 호투를 이어가던 류현진. 타선까지 도와주며 리그 복귀 후 첫 승을 거두나 했지만 5회부터 제구가 급격히 흔들리며 난타당합니다. 류현진은 7연속 안타를 내주며 총 9실점으로 결국 강판당했습니다. 잘 던지다가 투구수가 늘어나면서 제구가 무너지고 공이 가운데로 몰려 위기를 자초하는 건 어제 경기만이 아닙니다. 류현진은 지난달 23일 LG 트윈스와의 리그 복귀전에서 투구수 71개 이후 3연속 안타를 허용했고 29일 KT와의 홈 경기에서도 70개 이후 안타 4개를 얻어맞았습니다. 키움전 악몽의 5회 말 7연 안타도 역시 68개째 시작됐습니다. 제구가 흔들린다는 것은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거고 일정 투구수 이후부터 이 흔들린다는 거를 보면은 아마 체력적인 문제가 아닌가. 시속 140km대 가운데 몰린 직구는 타자들이 가장 공략하기 쉬운 구질인 만큼 문제가 반복되며 팀 내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키움전 패배로 평균 자책점이 8.36까지 치솟은 류현진이 체력 문제를 해결하고 복귀 후 첫 승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봄꽃 소식이 가득합니다. 날은 갈수록 따뜻해져 휴일인 내일도 꽃 구경하기 무리 없는 날씨가 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광주가 24도, 경주는 26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봄 옷차림으로는 다소 덥기도 하겠습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차 메말라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츰 스모그가 유입될 텐데요.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부산, 울산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은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는 9도, 부산 12도로 출발하면서 하루 새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총선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구미 금오천에 핀 벚꽃길을 담아봤습니다. 잠시 여유로운 마음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